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빼곡히 발표됐었던 빅테크들의 전분기 실적은 여지없이 또다시 AI 투자와 관련한 수익성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관련한 리포트 일단 살펴볼까 해요. 알파벳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먼저 준비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들 가운데 고점 치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로도 볼 수 있고 원전주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 담긴 리포트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확고해지는 1등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를 알파벳 검색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검색 광고 쪽에서의 매출이 확고하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실적에서 이미 그 부분을 확인시켜줬고요. 올해는 나아가 알파벳의 방대한 생태계 전반에 이제 AI를 도입함에 따라 범용적 AI 비서로의 본격 진화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란 시각. 그로써 1위를 확고히 할 거다라는 시각을 리포트는 일단 전반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촉매들은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제미나이 점유율의 본격적인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 2달 사이에 이 제미나이 쪽의 사용자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글은 막대한 현금 창출력과 가성비 높은 자체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기존의 절반 이하 가격인 저가형 요금제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점유율의 확대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질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촉매는 제미나이가 스마트폰에 통합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촉매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의 본격 출시와 상용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리하면 4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AI 관련 투자는 광고와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확대로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면 기존 대비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해서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섹터 내 탑픽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가 살짝 상향했어요. 3% 높여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 구간에서 알파벳 이외에도 아마존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알파벳과는 좀 반대예요. AI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이건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이 야기한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리포트예요. 여기서는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 기존 $266로 20% 이상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적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승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한미약품 리포트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테마라고 할 수 있죠. 비만 테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인데요. 비만 테마를 실적으로 여기서도 실적으로 뭐가 옮겨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주자가 될 것 같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약품에 대해서 시장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인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하반기에 이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국내 허가와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전후로 한 모멘텀의 주가 반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국내 비만 시장 규모를 보면 지난해 7천억 원대 정도 규모였어요. 이게 꾸준히 성장해서 2030년이 되면
2배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투 국내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상반기 중에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이상 데이터 발표를 비롯해서 연간 대사 또 희귀질환 비만 관련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발표와 기술 수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이게 잠재해 있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도 얼마 전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전체 실적이 일단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북경 한미의 마진 개선이 상당했다라는 부분,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상위 제약사 가운데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진 개선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에요. 이걸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 얹었고요. 목표가 66만 원으로 대폭 78%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이에요.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김기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2026년 올해 해외 원전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역시 현대건설 관련해서는 국내 주택보다는 해외 원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대건설도 전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 분기, 그러니까 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플랜트 부문 성장 등에 힘입어서 1년 전에 비해서 11%가량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해서 시장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올해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올해부터 볼 건 역시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원전 모멘텀,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원전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등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인데요. 미국 팰리세이즈 SMR 본계약 체결, 또 미국 페르미 대형 원전 2에서 4기, 그리고 불가리아 원전 본계약 체결 등이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회사에서 제시했던 수주 가이던스를 빠르게 큰 폭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원전 수요 요구 확대와 맞물려서 현대건설의 원전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 원전 이외에도 해상풍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태양광, 전력 거래 같은 다양한 에너지 밸류체인 사업 확대를 통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해외 원전 밸류체인 수주 가시성 확대, 이 부분에 주목해서 멀티플을 높여 잡았고요. 기존 11만 5천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13만 9천 원으로 21%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전과 함께 역시 해외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주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방산에 대한 의견 담은 방산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기업들, 실적 나온 기업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인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담은 정동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도록 하죠. 양적 성장의 원년이라는 제목 붙였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무려 31%나 하회한 건데요. 영업이익이 왜 좋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국내 완제기 납품이 살짝 밀렸고요. 일회성 하자 보수 충당금이 200억 원대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미래 사업을 위한 경상 개발비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용들을 뜯어보면 이익단에서의 부진은 이익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다. 뭐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인식될 부분들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라는 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본다면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자세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제목에서도 양적 성장의 원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매출은 지난해 대비 34% 꽤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지켜볼 만한 포인트이겠죠. 지난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할 텐데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일단은 꽤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선 매출, 그러니까 양적 성장 같은 경우는 성장의 강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전년 대비 54% 이상 성장을 올해 연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60% 가까이 59.6%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함께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 수치들만 봐도 꽤 의미 있는 실적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예상되는구나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만 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건 조금 더 뒤로 밀리는 시점이에요. 주요 수출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2028년이면 이익이 정말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무리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와 이집트, 필리핀 그리고 페루와 미국 등지에서의 수출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잠재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일 거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투자 의견 중립 가져가게 합니다. 실적이 양적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죠. 때문에 적용 멀티플을 PB에서 P2로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에서 주가 수익 비율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요걸 반영해서 목표가는 조정을 좀 했어요. 기존 10만 6천 원이었던 걸 54% 대폭 상향해서 16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 방산 섹터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입니다. 역시 정동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했고요. 큰 그림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숨고르기라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앞서 이제 봤던 한국항공우주와 마찬가지로 전분기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이익단에서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마진이 낮은 국내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일회성 사업 충당금과 판관비가 반영됐다는 것 여기에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 등의 자회사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부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수출 모멘텀을 바탕으로 매출이 17.8% 그리고 영업이익은 47.9%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노르웨이 천무가 들어왔어요. 해서 천무 수출이 유럽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상반기 사우디 빅딜과 하반기 루마니아 이외 스페인과 미국향 수출 모멘텀이 모두 열려 있다는 점 역시 올해 실적에 대한 상방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수출 모멘텀 반영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0에서 25%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도 덧붙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시점 변경을 이유로 영업 가치를 높여 잡으면서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40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17.9% 상향해서 165만 원으로 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글로벌 방산 그룹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으로 투자 의견 역시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음력 설 연휴예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설 지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